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프린스 페트롤 미드와 일두밀기로 점점 폭망해가는 넷플릭스 순위를 분석해보고 경성 크리처를 시청한 두 번째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린스 페트롤 순위를 살펴보면 영드 어느 날 월터 형제와 살게 됐다가 경성 크리처를 다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는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순위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드라마의 실행 시간에서 그 드라마의 회차를 나눈 값으로 뷰라는 개념의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끔 프린스 페트롤이 자체 시스템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린스 페트롤은 그저 OTT 업체가 제공하는 순위를 국가별 순위로 전해주는 정보 사이트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뷰라는 개념은 무조건 실행시간이 짧고 회차가 짧으면 순위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BTS나 블랙핑크가 3분짜리 뮤직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린다면 무조건 1년 동안 넷플릭스 1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날 월터 형제와 살게 됐다의 실행시간을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당 50분이 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에피소드가 38분인 회차도 존재합니다. 그럼 경성 크리처는 어떨까요? 경성 크리처는 에피소드당 60분 이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바뀐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에 가장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럼 두 드라마의 세계 시청 분포를 비교해 볼까요? 어느 날 월터 형제와 살게 됐다는 아시아에서는 전혀 시청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성 크리처는 전 세계에서 시청이 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행 중인 드라마 중 가장 인기 있는 마이 데몬을 살펴볼까요? 이 드라마 또한 에피소드 1화의 실행시간이 60분을 훌쩍 넘습니다. 새로 바뀐 넷플릭스 점수 계산 방식에 불리한 실행시간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 분포를 보면 북미 대륙을 빼고는 거의 모든 대륙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진행 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드라마는 예고편조차 전혀 올려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 그저 K드라마라는 영향력으로만 시청이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의 장점은 실행시간이 긴 에피소드로 드라마 속 디테일을 살리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드라마와 퀄리티 차이를 보여주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K드라마가 에피소드당 실행시간을 줄이면 끝없는 시즌제로 식상하게 만드는 미드와 질 떨어지는 일드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 한국 시청자들이 요즘 K드라마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지만 K드라마는 넷플릭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2023년에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소년시대, 티빙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 등 많은 명작들이 올해에도 출시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드라마 해외 방영의 70%를 차지하는 거의 독점 체제를 갖춘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꾼 이유는 노골적인 K드라마 견제의 수단이고 미드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K드라마의 발전을 위해서는 넷플릭스의 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다른 OTT로 분산을 시키되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는 토종 글로벌 OTT로 발전을 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성 크리처를 시청한 두 번째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반일이라든가 그런 것 이전에 일본어가 너무 서툴러서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서 2화로 이탈했다. 좀 더 보면 재미있을까? 정말 여가 시간을 날린 기분이다. 기대하고 있었지만 편집의 나쁨에 4화에서 포기, 일본 식민지 지배, 731 부대, 생체 실험을 괴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대일본 제국에 대한 비판이지 반일이 아니다. 호화로운 배우진, 돈을 들인 세트나 엑스트라인데 왜 이런 진부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정말 수수께끼다. 반일이라 시끄럽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본군이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오펜하이머가 일본에게 치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한소희와 박소준을 즐길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미있었다. 반일 전혀 그런 일과 무관하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아무래도 좋지 않아 라고 할까? 일본의 영화에서도 다른 나라를 악자 취급하는 영화 나오잖아. 웃고 볼 수 있다.
엄청 인위적인 반일 드라마를 보고 솔직하게 즐겁지 않았다. 너무 심한 쓰레기. 박서준 좋아하는 사람은 보겠지만 이 배역을 맡은 것이 유감스럽고 실망했다. 일본인은 픽션, 판타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외에는 이대로 흘러넘치고 잘못된 한국식 거짓말 역사를 유포하는 거야. 일본은 한국을 수탈 따위 하고 있지 않았고 댐이나 철도, 병원 500개가 넘는 학교를 만들어 신분제도를 철폐시켜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했어. 이름도 문자도 빼앗은 적도 없고 한국과 전쟁한 적도 없다. 오히려 함께 서양에서 아시아를 지키는 싸움을 했잖아. 이 드라마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731 부대 조사해 보세요. 나에게는 좋아하는 작품이 되었다. 박서준의 큰 팬이라는 것도 있고 반일이라 조금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 드라마지만 일본에만 시청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고 세계 전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악역이 이번은 일본이 된 것이다. 세계 전개를 시야로 만드는 작품이라면 일본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한류 작품을 많이 보고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혹평이 많지만 나름대로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 반일 설정이지만 드라마니까 라고 생각하며 시청. 박서준과 한소희 미남 미녀로 정말로 눈이 호강이다. 어쨌든 나에게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는 없지만 보통 드라마로서 이 드라마를 좋아해. 혹평되고 있어 보고 싶은 마음을 잃었지만 박서준과 한소희를 보고 싶어서 봤다. 우선 전쟁물이라든지 그 시대의 작품을 볼 때 각각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돈을 들여 꽤 끔찍한 소재를 가지고 박서준과 같은 아시아의 거물까지 사용해 완성된 것은 어중간한 호러와 반일 선전물 같은 낭작이다. 한국은 헌법의 전문에 3.1 독립운동으로 생긴 나라라고 쓰여져 항일 독립의 정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 반일의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반일이란 비판이 다수이지만 일본인의 악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그다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가 박서준과 한소희의 연기 포함해 엔터테인먼트로서 나는 좋아해. 빌어먹을 드라마입니다. 원래 731 부대는 만주의 이야기이니까 경성과는 관계없지요. 반일, 사랑의 로맨스, 괴물 이것을 하나의 작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몰입감이 떨어진다. 이 시대라면 반일이 되어도 어쩔 수 없지만 일본어가 너무 심해서 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이화에서 혼자만 이상하게 일본어 능숙한 녀석이 나온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일본 댓글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아마도 이렇기 때문에 일본 순위 상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도 일본 순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오늘 날짜 한국 리얼 예능 솔로 지옥 3가 일본의 자존심 유유백서를 앞서 1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K드라마를 반일 드라마라고 흥분하면서 한국 예능을 1위에 올려놓은 일본의 정체성이 뭔지 궁금합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